항상 여러 가지 사연을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남들 속 터지는 이야기만 듣다가 결국 제가 속이 터져서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농촌 생활 좋아하고 기농에서 사시는 분들 부지런하고 결단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니에요. 저 진짜 30평 겨우 넘는 집 하나 청소하는 것도 힘들고 맞벌이 하면서 두 아이 키우다 보면 집안일 하는 것이 가장 귀찮은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남편이 자꾸만 귀농해서 살고 싶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저나 남편이나 경기도에서 직장 다니며 살고 있는데 남편은 시골 사람입니다. 시부모님은 아직도 남편이 살던 고향에서 그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고 계시고 남편도 중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시골 동네에서 살았다고 해요. 20년이 지난 지금은 그 동네에 총 가구 수가 100가구도 안 되고 학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붙어 있다시피 하고 총 학생 수가 몇십 명에 불과한 작은 동네입니다. 남편은 지금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많이 힘들고 지쳤나 봐요. 예전에도 가끔 한 번씩 자기 시골 살 때 산으로 들러 뛰어다니면서 개구리 잡고 토끼 잡던 시절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작년부터 특히나 향수병이 심해졌습니다. 틈만 나면 시골이 좋다, 시골에서 살고 싶다 이야기를 입버릇처럼 하더니 문득 저한테 도시생활 다 정리하고 시골에 집 짓고 살자 하는 겁니다. 저희 집에는 애가 둘이에요. 한 명은 초등학교 6학년으로 내년에 중학교 올라가야 하는 딸이고 둘째는 초등학교 3학년 다니고 있는 아들입니다. 남편은 아이들도 너무 도시에서 성적으로 경쟁하고 학원 다니면서 숨막히게 사는 것보다는 시골에서 마음껏 뛰어놀면서 사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본인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반드시 시골에서 살아야 한다는데 기가 막혀요. 정말. 애들 둘이서 다니고 있는 학원만 5개인데 지금 시골에 어떻게 내려가서 살자는 말인가요? 남편에게 애들도 지금 전학 가는 건 말도 안 되고 헛소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귀농하자는 시골은 다른 곳도 아니라 시부모님 계시는 그 동네예요. 시부모님 갖고 계시는 땅도 있으니까 그냥 집만 짓고 살면 돈도 얼마 안 들고 저희 지금 사는 아파트 팔면 시골에 잔디 깔린 마당 있는 2층짜리 집을 짓고도 돈이 많이 남을 거라네요. 남는 돈으로 작은 상가를 하나 구입해서 월세를 받으면 생활에도 훨씬 도움된다면서 시골 내려가는 걸 반대하는 제가 바보랍니다. 아이들한테는 물어보고 발고할 것도 없이 당연히 다들 싫어해요. 옛날 아이들이나 시골의 할머니 댁 내려가면 들판 뛰어다니면서 좋아하지. 요즘 애들은 친구들도 학원에서 만나고 들판에서 노는 것보다 키즈 카페, PC방에서 노는 것을 훨씬 좋아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이들에게 우리 아파트 팔고 시골 할머니 집 옆에 2층 집 짓고 살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나마 어린 둘째 아들은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런지 시골 내려가서 산다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첫째 딸은 절대 싫다고 자긴 전학 안 갈 거라고 화를 냈고 누나 반응을 지켜본 둘째 아들도 친구들이랑 헤어지기 싫다고 안 간다고 했어요. 아이들 한참 예민할 시기고 공부하기에 중요한 시기잖아요. 차라리 아예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치원 다닐 때쯤이라면 시골에서 3년, 4년 정도 살다가 올라오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큰아이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자기 꿈이 있는 아이인데 이 타이밍에 학원도 없는 시골에 분교를 다니라고 하면 아이가 퍽이나 좋아하겠습니다. 아이들 둘 다 딱 잘라서 싫다고 거절하니 남편도 더는 할 말이 없었는지 한동안 잠잠했어요. 저는 남편의 귀촌병을 달래주기 위해서 주말엔 캠핑도 자주 다녔고 도심 속에 살면서 답답했을 남편을 위해 혼자 낚시하러 가는 것도 허락해 주었습니다. 한편으론 남편이 불쌍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꾸역꾸역 지하철 갈아타고 회사로 출근하고 매일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고 집에 오면 항상 파김치가 되어 쓰러지거든요. 저녁도 먹는 둥 마는 둥 매일 피곤해 절어 사는 모습이 불쌍했죠. 저도 회사를 다니며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방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인 곳이기 때문에 매일 정시에 퇴근하고 일도 그렇게 바쁘진 않습니다. 아이 키우면서 다니기 정말 좋은 회사예요. 남편이 늦게 끝나니까 아이 돌보는 것과 집안일도 제가 도맡아서 해오고 있었습니다. 주말에 한 번씩 아이들 다 데리고 교회 캠핑장에서 텐트 치고 쉬고 있으면 너무 해맑게 좋아하는 남편의 모습이 안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원래 시골에서 살아야 행복한 사람인데 애 키우고 먹고 산다는 게 뭔지 아파트 도시 속에서 숨막히게 살고 있는 남편이 불쌍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혼자 산다면 자기 마음대로 귀천을 하던지 본인 좋아하는 고깃잡이 어부를 하고 살던지 어떻게 살던 자기 마음 아닙니까? 하지만 결혼했고 책임져야 할 아이들이 둘이나 있는데
어떻게 본인 편하고 좋은 것만 하고 살 수 있겠어요? 힘들어하는 남편을 억지로 달래고 다독여가며 어떻게든 여기까지는 끌고 왔어요. 서울로 들어가서는 못 살더라도 경기도 도심에는 붙어 있어야 아이들 대학 보내는 것도 유리하고 배우고 싶다는 게 있을 때 학원이라도 제대로 보낼 수 있다는 이유로요. 나중에 우리 애들 다 대학 보내고 나면 그때는 남편이 원하는 귀농생활을 얼마든지 같이 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시골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귀농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하지만 남편이 가족들을 위해 적성에 안 맞는 도시 생활을 끝까지 참고 견딘다면 저도 아이들 다 키워놓은 다음엔 남편을 위해 시골 생활을 같이 해줄 용의가 있습니다. 셋째가 짜는 소리 안 할 테니까 둘째 대학 갈 때까지만 참자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죠? 아이들이 싫어하고 제가 남편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하고 주말마다 남편이 원하는 캠핑 다니고 낚시하러 보내주면서 어르고 달래줬더니 얼마 전까지는 귀천하자는 이야기가 좀 덜 했어요. TV에서 시골 나올 때마다 가서 살고 싶다는 말을 계속하긴 했었지만 올해 들어서 유난히 시골 타령을 하다가 또 얼마 전에 병이 도졌습니다. 요즘 시골의 농어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교육도 잘 되어 있고 본인 스스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공부를 할 수 있다네요. 시에서 정착 지원금도 줄 거고 아이들도 지금은 도시 생활에 익숙해져서 싫다고 하지 막상 내려가서 자유롭게 뛰어놀면서 살다 보면 시골 생활이 훨씬 좋을 거라 압니다. 시부모님도 살고 있으니 언제든지 아이 맡길 수도 있고 남편의 옛날 친구도 아직 몇 명이 그 동네에서 살면서 결혼하고 애 키우면서 살고 있다네요. 하지만 그 친구들 제가 알기로는 전부 동남아 국제 결혼했거든요. 분교 수준이나 다름없는 학교에 정확하진 않아도 국제 결혼해서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거의 절반이나 다름없는데 솔직히 부모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애들 또래 친구도 많이 없어서 친구 사귀는 것도 힘들 것 같고 무엇보다 시골에서 살면 다양한 경험을 하지 못해서 저희 애들이 대학 갔을 때 도시 생활에 적응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남편이 장점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댁 근처에서 산다는 것도 제 입장에선 불편하고 집안 어른들 간섭받아야 하는 일이라 싫거든요. 그 이야기는 작년에 그만하기로 했잖아. 아이들 대학 갈 때까지는 당신이 참아야지. 정 가고 싶으면 당신 혼자 거기 가서 살아. 난 애들이랑 여기서 살게. 그렇게 도시 생활을 못 견디겠으면 혼자 내려가라고 했더니 남편은 가족들이 다 같이 살아야지 기러기 생활하려고 결혼한 거 아니라네요. 그걸 잘 아는 양반이 저나 애들 생각은 조금도 안 해주고 시골 내려가자고 합니까? 막무가내로 우기고 일단 내려가서 살아보면 괜찮을 거라는데 집 다 팔고 내려가서 만약 불편하고 못 살겠으면 다시 쉽게 올라올 수 있습니까? 저는 절대 못 가겠다고 거부했고 일단 우리가 당장 시골로 내려가면 회사 출퇴근은 어떻게 할 것이며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가능하겠냐고 물었죠.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남편이 가자고 하는 시골까지는 차로 1시간 반 정도가 걸렸고 거기서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으로 출퇴근하려면 저는 왕복 2시간 반 이상 남편은 왕복 4시간이 걸렸습니다. 좀 더 여유있고 행복하게 살자는 이유로 시골로 내려가자는 건데 출퇴근 길바닥에서 3-4시간씩 보내고 나면 가족들끼리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시골 내려가는 건 장점이 없을 것 같다고 포기하자고 이야기했더니 남편은 자기가 다 계획이 있다면서 원대한 사업 계획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어요. 농협인지 정부인지는 몰라도 시골 내려가서 농사를 지으면 지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면서 우리 아파트 판 돈이랑 합쳐서 커다란 온실을 몇 개 만들고 그 안에서 딸기라던가 방울토마토 같은 비싼 작물을 심으면 지금보다 큰 돈을 벌 수 있답니다. 시골 살고 있는 시부모님도 농사일을 도와주신다고 약속했고 저만 허락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내려가서 공사 시작할 생각이라네요. 온라인으로 홍보하고 직거래로 농작물을 팔 수만 있다면 억대의 대출을 받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이 조용히 지내고 있길래 귀촌에 대해 포기하고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자기 혼자 뒤에서 엄청 알아보고 다녔더라고요. 시부모님 땅부터 대출이랑 하우스 지을 돈까지 다 알아보고 다녔고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농사를 짓자는 말부터 너무 대책 없어 보였어요. 확신에 찬 얼굴로 본인 사업에 대해 설명을 하는 남편이 너무 미웠고 나는 시골 내려가서 농사 지을 생각도 없고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정년까지 다닐 거라 했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사업을 하기 시작하면 제가 컴퓨터를 잘 만지니까 온라인 쇼핑몰 홍보도 하고 주문 들어오면 정리하고 격리 업무까지 제가 다 해야 한다네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직원을 쓸 수 없고 무조건 부부가 같이 해야 한다는데 남편의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머리가 아프고 속이 답답해졌어요. 직접 농사를 짓고 몸쓰고 힘든 일은 남편 본인이랑 시부모님들 그리고 외국에서 노동자를 데려다가 쓰면 된다고 하는데 세상 일이 그렇게 본인 생각대로 쉽게 돌아갈까요? 애들 위해서 시골에서 살자고 하더니 남편 말하는 대로 일을 하다 보면 지금보다 더 시간도 없고 남편이나 저나 하루 종일 일에만 매달려 있을 것 같더라고요. 무조건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몇 배는 더 돈을 벌 수 있다는데 농사일이 그렇게 말처럼 쉽나요? 재배한 작물들을 내다 파는 것도 일인데 까딱하면 돈만 까먹고 망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시부모님 옆에서 땀 흘리며 농사일하고 계신데 저는 남편 말대로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 작업만 할 수 있겠어요? 보남 하나 나와서 일 좀 거두려고 할 거고 저는 하고 싶지도 않은 농사일을 해야 하겠죠. 짜장면 한 그릇 배달시켜 먹을 곳도 없는 시골에서 다른 사람 데려다가 일 시키려면 밥도 정부에서 갖다 바쳐야 하는데 그거 다 누가 하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애들도 고생이고 저는 더 고생할 것이 뻔한 일이라 절대 시골 안 내려갈 테니까 그렇게 좋으면 혼자 가라고 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집도 절대로 팔 생각 없고 나는 도시에서 회사 다니면서 애 키울 테니 당신 혼자 얼마든지 시부모님이랑 농사 지으면서 살라고 했죠. 남편이 뭔가 더 저를 설득하고 이야기하려 했지만 듣기 싫다 해버렸습니다. 지난 1년 넘는 시간 동안 남편 비위 맞추고 불쌍하다 생각했던 마음이 다 쓸데없는 일이 되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안 그래도 지난 3년 동안 어린아이 키우는 애 엄마들 얼마나 힘들었어요. 어디 데리고 나가서 놀 곳도 없고 학원도 마음대로 못 보내고 유치원 학교에서 확진자 나왔다고 하면 부랴부랴 직장의 스케줄 조정해야 하고 정말 살 떨리는 시간들을 보냈었고 이제야 좀 나아지고 학원도 보내기 시작하면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남편이란 작자는 자기 힘들다고 시골 내려가서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단 소리나 하니까 저라고 짜증이 안 나겠습니까? 제가 너무 남편을 배려하고 편하게 해줘서 그런가 싶더라고요. 벌어오는 돈이야 비슷비슷한데 남편이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도 길고 출퇴근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집에서라도 편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육아도 제가 알아서 하고 집안일도 도움받지 않고 혼자 하고 있었더니 몸이 너무 편해서 자꾸 딴 생각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시골 내려가서 살고 싶으면 혼자 내려가서 살고 저랑 우리 애들은 건드리지 말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혼자 내려가는 듯 집은 뭐하러 새로 짓나요? 그냥 시부모님이 살고 계신 집에 남편만 들어가서 살면 그만이지. 직장을 때려치고 농사를 짓던 말던 당신 알아서 하라고 나는 듣기도 싫으니까 다시는 말도 꺼내지 말라 했습니다. 2억이건 3억이건 알아서 대출받아서 하우스 짓고 딸기를 심건 옥수수를 심건 내 눈앞에 보이게 하지도 말라 했어요. 내가 월급을 한 달에 얼마 받는 줄 알아? 내가 시골 내려가서 당신 뒷바라지 해주면 지금 받는 월급의 2배는 줄 수 있니? 나 공짜로 부려먹을 생각이었다면 아예 이야기 꺼내지도 마. 저희가 몇 날 며칠 이 문제로 싸우니까 애들도 나서서 자기들은 시골 내려가기 싫다고 가려거든? 우리는 엄마랑 이 집에서 살 거니까 아빠 혼자 가라 하네요. 애들까지 그렇게 말하는 와중에 남편이 무슨 할 말이 더 있겠습니까? 특히 첫째 딸이 시골 내려가면 아빠 얼굴 다시는 안 보고 살겠다고 하니까 남편도 적잖이 충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온 가족이 남편에게 입을 모아서 당신 혼자 내려가서 농사 짓고 살라 했더니 그 뒤로는 지금까지는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농담처럼 한 이야기가 아니고 남편이 계속 시골 타령하면 이혼이라도 해주던지 남편을 자유롭게 풀어줄 생각이에요. 자식들 교육시키고 우리 부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본인이 시골에서 마음 편히 사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이라면 저희가 남편을 놓아줘야지 별 수 있겠습니까? 저도 기러기로 지내는 건 싫고 주말 부부 같은 걸 할 생각도 전혀 없어요. 애들이랑 먹고 사는 문제는 저한테 다 내팽개치고 자기 혼자 시골에서 유유자적하게 살겠다는 사람을 저는 애들 아빠로 인정 못합니다. 언제든지 남편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는데 다시는 애들 앞에 아빠랍시고 나타나지 못하게 막을 거예요. 적어도 둘째 고등학교 공부 마칠 때까지만 뒷바라지 하자는 제가 이상한가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으면 스스로 희생하고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네요. 언제쯤 철들고 살 건지 진짜 하루하루가 살얼음 걷는 기분입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다음 사연입니다. 자기야, 이번 주에 우리 집에 인사 가는 거 알지? 조금 더 미루면 안 될까? 나 이번 주 많이 바쁜데 안 돼.
우리 사귄 지 3년이야. 더 미루기 싫어. 엄마한테 이번 주에 간다고 했단 말이야. 알았어. 시간 내볼게. 선물은 어떤 걸로 준비해야 돼? 엄마는 과일 좋아하시고 간식 종류는 다 좋아하셔. 그런 거 사가면 되지 않을까? 내가 알아서 사갈게. 주말에 봐. 저는 2살 아래의 연하 남자친구와 3년 사귀고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주말에 시부모님께 인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회사 일로 바빠서 계속 미루었는데 더 이상 미루지 못하고 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연하의 마마보이라 사귀는 동안 많이 걱정을 했죠. 이러다 애 하나 키우는 거 아닌지 하고요. 그런데 결혼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달라지고 있다고 말하더군요. 일단 믿어보기로 했고 인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높은 연봉에 성과금을 받고 있어서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남자친구는 그렇지 않지만 성실해서 마음에 듭니다. 잘 갔니? 나다. 신우 엄마, 네 어머니 덕분에 잘 왔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행이구나. 할 말이 있어서 연락했다. 엄마는 안 계시고 아버지와 둘이 산다고 했지. 남동생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엄마는 결혼 전부터 있던 지병으로 돌아가셨고요. 그랬니? 내가 잘못 들었나 보구나. 아무튼 아버지 혼자 남매를 잘 키우셨구나. 내가 걱정이 있어서 말인데 우리 아들보다 내가 2살이 많아서 그래서 말인데 내 아들하고 꼭 결혼해야겠니? 제가 마음에 안 드세요? 2살 많아서 그러세요? 알긴 아는구나. 신우의 아들인데 배를 이어야 해. 너는 직장에 계속 다닌다고 하고 나는 손주를 열어봐야겠는데 어떻게 이 결혼 허락하겠니? 그러시면 신우한테 직접 얘기하세요. 저는 분명 아직은 결혼 생각 없다고 나중으로 미뤘어요. 신우가 저 보챈 거니까 아들한테 직접 얘기하시면 좋겠어요. 너는 내 아들과 결혼 생각이 없다는 거지. 확실히 말해라. 나중에 하겠다는 건지 아예 안 하겠다는 건지 뜨뜻미지근하게 말하지 말고 네, 저 이 결혼 안 하겠습니다. 신우한테 잘 말해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래, 고맙다. 아들 걱정은 하지 말아라. 시어머니께 인사드린 날 저는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결혼 생각은 아직 없었지만 헤어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평소 연하에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신우는 처음부터 남자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제가 결혼은 몇 년 더 있다 하자고 했는데 신우는 계속 밀어붙였고 결국 이 사단이 나고 말았네요. 2살 많다고 반대셨고 직장생활 계속 할 거라고 했더니 반대하시네요. 손이 귀하다고 손주를 열어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럴 생각이 없어서요. 자기야 정말 나하고 결혼 안 할 거야? 엄마한테 결혼 안 할 거라고 했다면서? 나랑 헤어질 거라고 했다면서? 어머니가 나 안 좋아하셔? 손주 열어보셔야 한다고 직장 다니는 나는? 싫다고 하시네. 좋은 사람 찾아봐. 난 회사 그만둘 생각 없단 말이야. 우리 3년이나 만났어. 나 사랑하는 거 아니어서? 그렇게 쉽게 헤어질 생각을 하게. 너 사랑하지 않아서 그러는 게 아니야. 내가 해줄 수 없는 게 더 신경 쓰여. 난 직장 생활하면서 애 여럿 낳고 그렇게 못 살아. 알잖아. 그래서 그래. 내가 엄마한테 말 잘할게. 요즘 대를 이어야 한다. 애 많이 낳아야 한다. 이런 게 어디 있어. 엄마 설득할 테니까 헤어진다. 이런 생각하지 마. 난 절대로 못 헤어지니까. 허락 안 하실 것 같은데? 쉽지 않아. 그냥 좋은 사람 찾아봐. 마음은 아프지만 어쩌겠니? 부모님 가슴에 대목 박지 말고 한대. 난 절대 못 헤어지니까 딴 생각하지 마. 우리가 헤어지면 세상 사람 다 헤어져야 해. 나랑 헤어지면 힘들 거다 알아. 처음엔 몰라도 지금은 아닌 거 알거든. 말은 그렇게 해도 나 사랑하는 거 아니까 그런 말 다신 하지 마. 그런 방법 있어? 없잖아. 어머니 성격 절대로 이길 수 없어. 아버님도 아무 말씀 못 하시고 쩔쩔매시던 걸 너도 그렇고 우리 허락 못 받아. 절대로 그런 허락 받지 말고 우리 마음대로 하지 뭐. 애도 아니고 축복받으면서 결혼하면 좋겠지만 아니면 허락 없이 할 거야. 너 그렇게 못해. 늘 엄마 하면서 혼자 뭘 하려고? 그냥 지금 헤어져. 절대 안 돼. 엄마하고 다시 이야기해 볼게. 아니면 집 나갈 거야. 그렇게 안 와. 내가 아직도 애인 줄 아니? 그렇게 철없는 남자랑 내가 결혼을 어떻게 해? 자기도 나를 애로 보내. 제발 그러지 마. 이젠 생각 없이 행동하지 않을 거니까 나만 믿고 기다려. 남자친구는 엄마를 설득한다고 했지만 뭐 할 수도 있겠죠. 늘 은석이 투정에 협박까지 하는 남자친구니까 어머니께 그럴 수도 있겠네요. 기대는 하지 않지만 그렇게까지 해서 결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반기지 않는 데 가서 잘 지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도 싫었습니다. 엄마 왜 희정이 싫어해? 왜 결혼 반대하냐고? 엄마도 나만 낳고 더 안 낳았잖아. 그런데 왜 희정이한테 애를 여럿 낳아야 한다 어쩐다 하면서 반대한 건가? 나는 너 낳고 더 낳고 싶어도 못 낳아서 그랬다만 며느리는 애 여럿 낳고 사례로 하고 싶다. 희정이는 직장생활 계속할 거라고 하더구나.
그런 애랑 결혼하면 우리 집대는 누가 이어? 절대 안 된다. 엄마 요즘 누가 대를 이어야 한다. 어쩐다야? 그런 시대 아니에요. 그리고 희정이 월급 나보다 3배나 더 벌어 승진도 더 잘하고 얼마나 일 잘하는데 그만둬? 그런 여자를 왜 집에 눌러 앉혀? 본인이 하겠다는데? 요즘 맞벌이가 대세라고 일하라고 해도 안 하는 여자도 많다고. 희정이는 회사에서도 얼마나 인기가 많고 존경받는 상사인데 엄마는 뭘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반대해. 왜 아무리 그래도 싫다. 난 손주가 더 귀하다 그렇게 알아. 엄마 축복받으면서 결혼하면 더 좋겠지만 허락 없어도 결혼할 거니까 그거 보고 싶으면 지금처럼 반대해보세요. 집 나가서 안 돌아올 거니까. 아들 없다 생각하고 살아오냐 키웠는데 이러면 엄마한테 이런 실망을 줘서 되겠니? 다른 여자 찾아보자. 주변에 좋은 여자 많더라. 왜 꼭 희정이어야 하니? 애 잘 낳고 살림 잘하고 사는 여자가 최고란다. 회사는 평생 다닐 것도 아닌데 남자가 먹여 살려야 하는 것이고 여잔 애 낳는 게 먼저지. 난 싫어. 희정이 아니면 결혼 생각 없으니까 딴 여자 만나라. 이런 거 하지 마. 희정이처럼 속 깊은 여자 다신 못 만날 것 같아. 나 희정이한테 안 돌아올 거라고. 남자친구의 엄마는 저를 계속 반대하셨고 남자친구는 짐 싸서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싫다고 해도 집에 안 갈 거라고 했죠. 혼자 있으면 엄마가 찾아와도 거절 못하게 될 거라면서 제 집으로 왔는데 쫓아내기도 힘들더군요. 어쩔 수 없이 동거 아닌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실 순 없었어요. 집도 회사도 어디인지 모르시니까요. 남자친구는 그걸 노린 것 같았죠. 너 희정이 맞지? 내 아들이 집을 나갔다. 너한테 간 거 맞지? 내 우리 집에 가방 들고 왔네요. 가라고 해도 안 가는데 어쩌죠? 거짓말 하지마. 내가 집 나오라고 했겠지. 내 아들은 그런 애 아니다. 엄마 말을 얼마나 잘 듣는데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아들은 그럴 리가 없어. 하지 마세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번 일은 저하고 상관없어요. 헤어지자고 해도 막무가내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저는 아드님과 얼마든지 헤어질 수 있으니까 제발 데려가세요. 그 정도 사랑인데 왜 만나고 있는 거니? 헤어져도 상관없으면 진작 헤어졌어야지. 그래야 다른 여자 벌써 만나지 않았겠니? 너도 생각이 없는 애구나. 좋은 사람이라 사귄 건 맞지만 결혼 생각 없다고 했고 해도 나중에 할 거라고 진작 말했어요. 그래도 좋다고 한 것도 결혼 서두른 것도 신우지 제가 아닙니다. 이제 30 초반에 왜 제가 결혼부터 생각하겠어요. 그런 일이 더 좋습니다. 내 생각은 잘 알겠다. 신우가 전화를 안 받아서 그러니 같이 있으면 바꿔다오. 내 전화를 피하고 있어서 데려올 수가 없구나. 어디인지 말해주면 데리러 가마. 신우와 해결하세요. 저는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신우 마음이니까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고요. 아들이니까 직접 해결하시면 좋겠어요. 제 말도 듣지 않아서 곤란하네요. 신우가 말을 안 들어서 이러는 거다. 내가 신우 보내줬으면 좋겠구나. 이런 적이 없어서 나도 당황스럽구나. 너 아니면 결혼 절대로 하지 않을 거라고 하고 그럼 대를 잇는 건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고 내가 더 힘들어. 신우 생각을 제가 뭐라고 하긴 그렇지만 신우는 예전처럼 철없지 않아요. 처음 만났을 땐 너무 마마보이 같아서 걱정했는데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귀게 된 겁니다. 나이 어리다고 얕잡아 본 적도 없고 말투만 고치면 듬직한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님도 아들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벌은 없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본 신우는 그렇습니다. 제가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니 어쩔 수 없지만 좋은 며느리 보시면 좋겠네요. 너를 싫어한 게 아니다. 아이는 기전이고 회사는 계속 다니겠다고 하고 그래서 반대한 거야. 너라는 애를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니? 신우 하나 낳고 왜 많이 했어? 가족이 북적거리고 살아야 하는데 왕래하는 친척도 별로 없고 자식들을 많이 낳지 않아서 너무 외롭더라. 그래서 신우는 가족이 많았으면 했다.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보진 않는다. 신우가 저렇게 나올 줄은 몰랐지만 어머니 이해합니다. 신우가 저렇게 나오는 것도 이해하고요. 제가 어떻게 볼 방법은 없어서요? 어머니께서 신우 데려가시면 좋겠어요. 저는 반대하는 결혼하고 싶지도 않고 아이 키우느라 회사를 그만둘 생각도 전혀 없어요. 주소 보내드릴 테니 가셔서 신우 데려가세요. 이해한다니 고맙구나. 너도 좋은 사람 만나거라. 넌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보낸 주소로 시어머니가 찾아가셨지만 남자친구는 시어머니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결혼도 못하고 죽는 꼴 보고 싶으면 그래 보라고 난리를 피웠나 봅니다.
시어머니는 남자친구에게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물었나 봅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살아야지 아무나 하고 결혼해서 이혼하는 것보다 낫다면서 엄마는 아들이 잘 살지 못하고 이혼하길 바라는 거냐고 했답니다. 그리고 설득을 했다네요. 엄마도 희정이만 놓고 보면 좋은 사람인 거 알지 않느냐고요. 얘는 우리가 하나를 낳던 둘을 낳던 알아서 할 거니까 아들 마음 편하게 해주면 어떻겠냐고요. 시어머니께서 이러다 아들 잃겠다 싶으셨는지 우리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대신 아이 안 낳는다는 말은 하지 말라고 하셨답니다. 저는 아이를 안 낳겠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를 이을 아들을 낳을 때까지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다는 것이죠. 요즘 딸아들 따져서 낳는 경우가 어디 있나요? 하나건 둘이건 부부가 의논해서 낳으면 되는 거죠. 저는 단지 아이 문제로 직장을 그만 다니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던 건데 그게 싫으셨던 거죠. 자기야, 엄마가 허락해 주셨어. 이제 우리 결혼하자. 신우 대단하네. 결국 해냈네. 허락받아서 그렇게 좋아. 당연하지. 자기랑 결혼 못하면 진짜 집 나을 생각했거든. 자기도 나만 보면 애 같다고 했지. 그 말 진짜 싫었어. 나 마마보이 아니야. 보여주고 싶었어. 엄마가 반대해도 나나 할 거였어. 그래서 더 결혼하자고 한 거야. 사랑 없는 결혼해서 뭐하게. 난 자기만 있으면 뭐든 다 할 수 있어. 내가 진짜 남자가 될게. 이젠 마마보이 소리 하지 마. 알았어. 신우 다 컸네. 이런 말도 하면 안 되는 건가? 미안, 조심할게. 아무튼 잘했어. 우린 결혼 허락을 받고 바로 상견례도 했고 결혼식도 했습니다. 시국이 풀렸다 해도 걱정하셔서 나중에 갈까 하다가 신혼여행은 미국 이모 댁에서 지내면서 열흘 다녀왔습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께서 자주 집에 오라고 하시고 가면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십니다. 저도 그만큼 노력하고 있어요. 어머니 생신에 명품 가방도 선물했고 아버님과 제주도 다녀오시라고 여행도 보내드렸죠. 이런 며느리 놓칠 뻔했다고 많이 미안해 하십니다. 당신 아들이 늘 품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며느리인 저에게 보내주겠다고 이젠 필요 없다고 하시네요. 그래도 손주는 나을 거지 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긴 합니다. 친정아버지가 혼자 계신 걸 아시는 시아버지께서 가끔 친정아버지를 만나서 소주 한잔 하시고 가까운 곳에 여행도 가시는데 정말 감사했죠. 그래서 제가 더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남자친구가 저보다 어렵고 마마보이다 달라지지 않으면 헤어질 생각을 했었는데 스스로 노력하고 멋진 남편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저와 인연이라고 운명이라고 강조하던 남자친구의 말이 맞았던 걸까요? 헤어졌으면 후회했을까요? 많이 노력하는 남편 보면서 저도 잘하려고 해요. 서로 배려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하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운 가득하시고 좋은 날 보내세요.